어, 프레임이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자기 각각의 나름대로의 편견, 고정관념, 이런 사물을 바라보는 틀, 그 모든 것이 전부 프레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게? 토끼, 이거는요, 야, 봤어. 아기야. 이런 동물들을 보면, 음에 맛있는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에 무서운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귀여워요. 꿈에 맛있는 거요. 귀여워요. 음에 맛있는 거, 맛있겠다? 귀여워요. 그러면은 이 닭고기, 토끼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음에 맛있는 거, 어, 맛있는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쩌면 프레임입니다. 이런 걸 딱 보면 입에 침이 고입니다. 침이. 그 우리 마음속에 딱 정의된 프레임입니다. 이런 거. 무서워. 이런 걸 보고 음에 맛있는 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옛날에 그런 우화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산길을 두 친구가 걷고 있는데 앞에 곰이 딱 나타난 거예요. 곰이 딱 나타났는데 한 친구가 그냥 주저앉더니 운동화 끈을 딱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앞에 서 있던 친구가 이제 우리는 죽은 거야. 저 곰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운동화 끈을 조른 친구가 뭐라고 하고 달아나냐면 나는 곰보다는 느리지만 너보다는 빨라 하고 튀었다고. 그래서 결국 누가 곰의 밥이 됐다고요? 우리는 죽었어 이렇게 하고 운동화 끈을 조르지 않은 친구는 죽었다는 거죠. 먼저 도망간 사람. 곰은 어때요? 동물들은 먹을 사람 2명, 3명 있으면 2명 다 잡아뒀다가 나중에 두고두고 먹어요. 한 명만 잡아먹어요. 생명만 줘. 한 명만 잡아먹어요. 사람은 뭐 인정사전 안 보고 싹 다 보다 냉동실에다 가둬놓고 조금씩 조금씩 꺼내서 먹잖아요. 근데 동물은 이 한 마리만 딱 잡아먹고 필요한 양. 다음에 또 배고프면 또 한 마리를 잡아먹고 이런답니다. 그런 곰의 성향을 안 그 운동학교 뚫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거 프레임입니다. 저게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하고 저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도 가서 막 눈을 만져보고 얼굴을 만져보고 하려고 하다가는 바로 가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도 전부 프레임입니다. 우리 안에 선수학습, 미리 각인된 이미 학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딱 고정관념으로 사물을 딱 장착된 이런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프레임이라고 한다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이 아이가 끼고 있는 이 안경, 이것도 프레임이겠죠. 까만 안경, 파란 안경, 뭐 노란 안경 이런 걸로 사물을 봅니다. 근데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는 다 생김새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 계신 여기 계신 우리는 전부 지금 한 31분 계신데 이 31분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각자 다 다릅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세계관, 인간관, 어떤 마인드, 고정관념, 목표의식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각양각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인천색, 각양각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서로 다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정말로 여기 계신 30분 넘는 우리는요. 어쩌면 그렇게 서로 다를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다른 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그 사람 왜 좋아하는데요? 왜 아. 좋아하는데요?
추구하는 바가 같아서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그 사람 왜 좋아하냐 그러면은 착하잖아요. 이러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서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결혼하려고 남자친구를 데려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물어봅니다. 너 걔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죽고 못 사냐 그러면 착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착하냐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왜 우리 흉악범들 있잖아요. 강도들, 깡패들 보면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예쁜 여자친구 내지는 그 부인들이 있어요. 집에 가면은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또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아, 우리 남자친구는 너무 착하대. 착하겠죠. 남 막 그냥 칼로 막 남 막 찌르고 돈 뺏어다가 누구 갖다 준다? 막 밤에 가서 도둑질 해다가 누구 갖다 줘? 자기 여자친구 갖다 주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아무튼 다 자기가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종교 얘기, 무슨 뭐 이런 얘기, 정치 얘기 이런 거 절대로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괜히 그런 얘기 잘못했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다 다른데, 나 똑같이 아는데, 어, 내 안에 있는 어떤 프레임 때문에 그동안 내가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예화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저도요. 어쩌면 저 교직 생활 13년밖에 안 했는데 교직에 있으면서 한 학생부에 주로 있었거든요. 학생부에. 한 두세 명의 그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아메이를 하면서 야, 내가 지금 정도의 마인드만 됐었더라면 내가 그 아이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내가 좀 빌었을 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잘못했지만 이 선생 체면에 아이한테 사과하기도 그렇고 미안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퉁치고 가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어간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친구들 있잖아요. 저한테 그 진짜 반인격적인 대접을 받았던 그 아이들이 아마 평생 지금 한 40도 넘었을 텐데 그 애들이 평생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만나면 중학교 때 그 김도 글짓기가 글짓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막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너무 내가 그 아이들에게 어 그 그 아이들을 단정했기 때문에 다른 그 아이들이 어떤 변명 어떤 이야기도 제가 듣지 못했으니까요. 내가 정해놨으니까 결정해놨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기억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나기 전과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어떤 그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제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흑백 논리로 세상을 그동안 봤다면 또 다른 논리도 있다는 것, 정말로 다양한 각양각색 천인천색의 그러한 프레임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프레임도 바꿀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 흔히 칼을 두고 그러잖아요. 어, 무슨 음식을 쓸 때 칼을 쓰면 아주 괜찮은 맛있는 음식의 어떤 도구가 되지만 그게 사람을 향했을 때는 엄청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엌칼과
흉기는 한 끗 차이입니다. 그 칼날이 어디를 향하느냐의 차이지, 예, 그게 뭐 부엌칼이 따로 있다고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화났을 때 부엌칼을 잡으면 그 부엌칼은 상대를 향한 흉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반대의 생각을 해왔죠. 나는 올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나는 똑바로 됐는데 세상이 어지럽다. 세상이 난세다. 이렇게 세상이 나쁘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초코파이라고 해요. 빵입니다. 쉬운 말로. 이 빵이, 초코파이는 뭐, 우리 집에서도 만들고, 전주에 가면 또 초코파이, 뭐,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큰 초코파이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초코파이라고 하는 이 초콜릿 빵에다가, 정이라고 하는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엄청난 군대 간 아들들의 간식거리, 그죠? 이 초코파이만 보면 이 군인들은 어때요? 엄마 생각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정,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초코파이 몇 개를 딱 싸놓고, 이건 케이크이고, 이건 빵이 아니라 정이다. 이러면서 생일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전에 왜 그 개성공단 할 때 그 북한 친구들에게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그런 초코파이랍니다. 그냥 빵이라는 것에서 정이라는 걸로 우리가 서로 나누는 따뜻한 정이라는 걸로요, 프레임을 바꾸어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례라는 거죠.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아메이를 또는 아메이 제품을 프레임을 바꾸면 달리 보일 수도 있고 달리 보이게 우리는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리프레임 성공 사례 또 있죠. 이게 뭐죠? 이거 광고에 많이 나왔죠. 침대는 가구예요, 과학이에요? 침대는 원래 가구죠, 가구. 베이스를 이 가구를 과학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꿔서 이게 무슨 엄청난 과학적인 무슨 원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프레임 전환을 시도해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 프레임을 바꿔서 성공한, 또 제품 전달에 성공하고 사업자 후원에 성공한 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건 뭡니까? 이게 뭐 모토로라 전화기 같은데, 전화기죠. 이 전화기를 프레임을 바꿔서 어마어마한 요즘에 그 스마트 폰으로 만들어낸 애플, 스티브 잡스, 그리고 삼성. 원래 저 오른쪽에 전화기를 주도하던 세계 1위 기업이 어디죠? 스웨덴의 노키아. 노키아. 노키아였죠. 스웨덴의 노키아라고 하는 전화 회사였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던 저 전화기. 그 시장을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면서 애플과 삼성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지금은 석권하고 있죠. 이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대박을 낸 사례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죠. 스마트폰은. 그냥 생각을 바꿨을 뿐이지 저게 뭐 엄청난 과학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과학적 발견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뭐 MP3 그리고 TV 뭐 여러 가지 녹음기 여러 가지 기능을 그냥
하나의 그 장치에 다 집어넣을 수 없을까? 라고 해서 생겨난 도구일 뿐인 거죠. 프레임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또 아메 비즈니스에서도 비즈니스를 훨씬 더 쉽고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려면 상대방이 피라미드 다단계야 그런 거 돈 없이 능력 없이 백 없이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에 입각한 이러한 어떤 세상 사람들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런 프레임을 다른 걸로 바꿔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판매일을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침을 배우고 기타 등등 뭐 수많은 이 도구들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도 바로 이런 어떤 고객의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일환입니다. 우리 그 이열 테라피를 우리가 배우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원래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필드에 나가서 고객을 관리하면서 누군가의 뭐 귀에다가 뭐 침을 놓고 막 이런 이침을 놓고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돼요 하고 아메이 본사에 물어보니까 아메이 본사에서 아메이 하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칫 의료 행위가 될 수 있어서 큰 무리를 빚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메이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ABO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평소에 이침 이런 걸 배우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침 강사인데 이침 강사가 부업으로 아메이를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메이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직업이 이침 강사라는데 이침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업으로 아메이를 하면 여러분 생각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겁니다. 프레임을 바꾸면 이런 어떤 여지들이 새롭게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이침으로 한 이침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메 비즈니스의 어떤 후원 툴로서 이침을 열심히 또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프레임을 바꿀 때 우리 비즈니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정수기를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더 이상 공기청정기를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슨 퐁퐁을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말 우리가 파는 것은 뭐라고요? 이렇게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수기를 팔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파는 것은 뭐라고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메이가 맨날 광고하잖아요. 우리가 파는 것은 좋은 물입니다. 무슨 물? 우리 몸에 좋은 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차가운 물도 아니고 얼음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뭐라고요? 좋은 물입니다. 이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밖에 가면 왜 아메이 정수기는 차가운 물이 안 나와, 얼음이 안 나와, 무슨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불편해서 못 쓰겠어 이러죠. 우리가 파는 것은 우리가 취급하는 우리 정수기는 편한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라고요? 좋은 물이다. 우리가 파는 것은 좋은 물입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확 바꿔서 전달하면 고객이 아야소리를 하기가 어렵겠죠. 부정을 하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왜 정수기를 냉수, 온수가 나오지 않는 직수형 정수기를 고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에게 어필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좋은 물을 파는 거라고 먼저 정의해 놓으면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정수기가 좋아, 저정수기가 좋아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우리는 정수기를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물을 팝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쩌면 프레임의 전환이 되겠죠. 이러한 전환된 프레임으로 여러분은 고객의 감동을, 고객의 어떤 이해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있는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도 또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프레임의 전환을 계속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그러한 어떤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요즘 이제 자동차 회사에 가면 옛날에는 기계과 나온 사람이 1등, 전자과 나온 사람이 2등 뭐 이랬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계가 아닙니다. 이제 자동차는. 그죠? 이제 자동차는 이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고 통신기기예요. 통신기기. 그죠? 미국에서는 이미 무인 자동차 시대가, 무인 택시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미 무인 택시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답니다. 여러분들 우버 타보셨나 모르지만 저도 미국에 가서 우버를 몇 번 타봤는데, 우버 택시요. 이 기사들이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막 말을 너무 시킵니다. 왜냐면 그렇게 막 친절하게 립 서비스를 하면은 나중에 이 페이를 할 때 팁을 더 많이 주거든요. 팁을. 그 영어도 안 통하는 우리한테 자꾸 말을 걸어가지고 엄청나게 불편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자동차는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이동식 사무실입니다. 그죠? 모든 언제 어디서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동식 사무실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회사는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를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판다고 해야 되겠죠? 또 중매회사, 게임회사, 연예기획사, 특급 호텔, 카페, 또 우리처럼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사람, 우리는 건강식품을 팔지 않습니다. 뭘 팔아요? 고객의 건강을 팝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휴대폰 회사, 회전초밥, 가구, 정수기, 종합병원 이런 각각의 제품 내지는 회사들이 저걸 판다고 하지 않고 프레임을 바꿔서 요즘은 전부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자동차는 이동사무실을 판다고 하고요. 중매회사, 매력, 연예기획사, 대리맨, 만족, 특급호텔, VIP, 건강식품, 휴대폰, 가구, 정수기, 종합병원. 뒤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뭘 판다고요? 프레임을 바꿔서 고객에게 설득력이 원래 10%였었다면 설득력을 90%, 엄청난 설득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 전환을 통한 마케팅 또는 어떤 그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에서도 바로 이러한 어떤 것들을 적용해서 어,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프레임,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건 불가능해. 이런 프레임이 있을 수 있죠. 이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나는 약자야, 나는 약해, 나는 연약한 사람이 누구를 이기겠어, 연약한 사람이 누구에게 대항하겠어. 이런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바로 수천 년 아니. 전에도 바로 이런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한 그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보자고요. 골리앗은 힘이 장사입니다. 힘으로는 골리앗을 당할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들었다가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다윗은, 그죠? 그래서 다윗은 속도로 승부를 한 거죠. 그리고 골리앗이 백병전에 힘으로는 백병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투석전으로 승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이 이길 거라는 옆에 있는 군사들은 전부 옆에서 박수를 막 치면서 너 쪼깐한 게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너까짓게 그러면서 골리앗의 승을 예견하고 있을 때 다윗은 용기로 짱돌로 돌팔매로 골리앗의 정수리를 쳐서 제압해서 결국은 이겼다는 이런 거죠. 바로 프레임을 갖고서 이긴 사례죠. 내가 현대 사회는 더구나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힘센 사람이 대장이 아니죠. 바로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서 상대를 제압한 사례는 많다라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강자가 이길 게 뻔하다라는 어떤 우리의 고정된 프레임이 있습니다. 아메 비즈니스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돈 있으니까, 저 사람은 강남 사니까 아메이가 쉬울 거야 라는 게 뭐예요? 이게 고정관념이고 이게 프레임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런 사람들이 더 쉬워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훨씬 쉬운 비즈니스입니다. 만약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대학 교수가 그리고 아니면 뭐 돈 많이 버는 의사가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너는 하던 의사나 똑바로 할 일이지 뭐 그런 짓까지 하냐? 너는 한 달에 몇 천만 원 버는 그 돈도 너무 많을 텐데 무슨 돈에 환장해서 눈이 뻘게 가지고 또 밤에까지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려고 하냐고 핀잔을 듣기 십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진영 리더나 이런 주부들처럼 집에서 애 키우고 놀던 아닙니다. 주부가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집에서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던 주부들이 아메이를 한다고 나서면 이웃 친지 가족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그래, 잘 생각해서 놀면 뭐하냐. 비누 치약이라도 몇 개씩 팔아가지고 용돈이라도 보태고 반찬값이라도 해야지. 알았어. 내가 팔아줄게. 치약 10개만 가져와. 이런 사람들이 쉽사리 주변에 있게 마련입니다. 어때요? 아메 비즈니스는 평범한 보통의 주부가 진행하기에 훨씬 수월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놀면 네. 뭐하니? 뭐 알바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볍게 시작해. 그렇게 해서 몇십만 원 벌면 좋고, 몇백만 원 벌면 더 좋고, 그죠?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나는 안 해봤어. 뭐 이렇게 뒤로 뺄 게 아니라 내가 더 훨씬 유리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강자가 이길 게 뻔해 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 게임의 룰을 관찰하라. 암웨이 비즈니스의 룰을 관찰해 보면 돼요. 이게 뭔가 내가 써보고 좋아서 이웃 친지 가족 친구들하고 나눠 쓰면 내가 쓰는 거 공짜. 그리고 그걸 더 열심히 하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만큼 또는 더 열심히 하면 내 평생의 인쇄적 소득을 만들 만큼 아메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어차피 소비 전문가인 주부인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의사, 박사, 교수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죠. 게임의 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강자가 무엇에 강한지, 무엇에 약한지 분별하라. 제가 아메에 와보니까 어떤 박사님이 저는 뭐 평범한 뭐 연구원입니다 뭐 하는데 뭐 화가 나더라고. 연구원이 평범하면 선생님인 나는 뭐예요?
평범이하지. 평범이야. 저렇게 대단한 평범한 박사가 하는 거라면 나같이 평범한 선생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필품 소비를 하는데 뭐 박사, 의사가 더 강하겠습니까? 주부인 내가 더 전문가겠습니까? 내가 훨씬 더 전문가일 수 있겠죠? 내가 훨씬 더 그들보다 더 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강점을 극대화, 주부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하면 아메 비즈니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겁니다. 무슨 뭐 핵공학을 연구하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보고. 뭐 저기 이 박사처럼 막 통계 전문가가 돼서 보험을 설계하라고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라고 하면 우리는 못해요. 그리고 노력을 계속하라.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입니다. 오늘도 아까 파트너들 김영남 리더님 팀들하고 상담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끈기라고 하는 거, 노력은요, 이거 6개월, 1년 정도의 끈기 있게 노력하는 건 기본의 기본입니다.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섣부르게 결과를 기대하거나 예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 정도 노력은 기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왕 아메 비즈니스를 하기로 선택하셨잖아요. 한 6개월, 1년 정도는 뭐 초집중은 못하더라도 그냥 집중을 하려고 애쓰시는 노력만큼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아메이 사업가들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프레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변화를 가로막는 프레임은 뭔가요? 나는 누구한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나는 못해. 뭐 이런 거. 나는 막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라 사람을 못 사겨. 나는 어디 가서 어, 아쉬운 소리를 엄마 컴퓨터 못해. 좀. 주원이 이런 것들이 앉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의한 프레임들 아닐까요? 그러한 프레임들을 바꿀 필요가 있죠. 그런 프레임들을 여러분의 변화를 가로막는 자기 안의 프레임들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못 봐. 라는 여러분 안에 또 이러한 프레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거죠. 우리가 아미를 만나기 전에는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맞죠? 약속을 우습게 알던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메이를 만나서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요. 아메이를 하는 내가 한 약속은요. 평소에 누군가와 했던 약속보다요. 중요하기가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나라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아메이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메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가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어? 이 사회생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괘씸하죠. 그래서 그와의 어떤 관계를 끊어내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대방의 프레임 속에서 아메이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바꿔주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그와의 약속을 계속 그가 빵꾸 내기가 십상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정말로 괜찮은 일이고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는 일이라는 진실을 전달하게 되면 결국요. 그 상대방은요. 약속을 하늘처럼
잘 지키게 돼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메이의 제대로 된 비전을 전하기 전에 약속을 먼저 생각하기 더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의 어떤 그 배신감이나 괘씸함 이런 것들이 앞서서요, 인간관계를 그르치기 십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성공의 프레임과 실패의 프레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공의 프레임은요, 어떤 의미, 가치, 목표 이런 거라면 실패의 프레임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도전 접근이 성공의 프레임이라면 실패의 프레임은 회피, 안주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요. 성공의 프레임이 현재 만끽인데 실패 프레임 미래 준비.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대일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성공의 프레임이 미래 준비하는 거고, 현재를 만끽하는 것은 실패 프레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 책도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거절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 있죠. 바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거절을 악으로 깡으로 견뎌내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만끽하셔야 됩니다. 그 거절을, 상대방의 거절을. 네가 오늘 거절했는데 너는 석 달짜리야. 너는 한 달짜리야. 너는 1년 안에 내 밥이 될 거야. 라고 그 거절을 즐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악으로 깡으로 참는다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참으면은요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참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아메 비즈니스에서는 참지 말고 삭혀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삭혀라. 참으면 변질이 되고요. 삭히면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변질이 된다는 건 썩는다는 얘기잖아요. 썩으면 가스가 빵 하고 터져요. 내가 그동안 100번 참았어. 101번째 오늘은 못 참아 하고 단단히 손을 봐주면 그날이 그와 나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가 배추를 삭히면 김치가 되듯이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네, 못 찾아? 성공의 수연아, 프레임은 못 찾냐, 내 못 찾아. 원칙대로 밀고 나간다는 거고요. 실패의 프레임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다음에 성공의 프레임은 긍정, 실패의 프레임은 부정. 성공의 프레임은 경험 가치를 높이 치고요. 실패의 프레임은 소유의 가치를 높이 칩니다. 우리 엊그제 최인철 교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바로 어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런 건 소유의 가치는 소유의 가치를 통한 즐거움이나 행복은 잠깐, 그죠? 근데 경험을 통한 이런 가치, 행복은 길게 평생 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써서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돈을 써서 경험을 사는 일에 더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그런 것 같습니까? 경험 가치를 높이 사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어떤 소유 가치를 높이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왼쪽에 있는 성공자의 프레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도록 애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지사지와 자기중심적. 우리가 신뢰, 상대방, 누군가에게 내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성을 한없이 낮출 수 있을 때 신뢰는 높아진다는 거 우리 이미 배운 적 있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낮출 수 있을 때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의 신뢰도를 현격하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리프레임 질문, 프레임을 바꾸는 질문을 한 5가지로 한번 보십시다. 바로 입장 바꿔 생각해봐. 방금 나온 얘기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프레임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 내용들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이런 겁니다. 오늘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심심해서 오다가 로또를 샀는데 내일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돼버렸어. 이번 주말에. 이거 기적이죠. 여러분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메이를 열심히 할 거야. 손 들어보세요. 그 100억을 쓸어 다니기 바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이동을 해보는 겁니다. 공간 이동을. 그리고 시간적으로 또 바꿔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의미, 가치를 부여해 보는 겁니다. 그 5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에서 사람들은 당신을 리더로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예상 프로스펙트, 여러분의 소비자, 여러분이 만나 관리하는 소비자, 또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과 나누는 얘기지만 대개 스폰서 된 자는 파트너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파트너 된 자는 대개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행선입니다. 스폰서는 리더로서의 당신의 태도가 틀려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파트너는 내가 상황이 애가 아프고 애가 어쩌고 저쩌고 잠 안 자고 애 밥 해줘야 되고 남편 밥 해줘야 돼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늦었는데 스폰서는 나를 이해도 못 해주고 갈기만 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접점이 찾아져요? 접점이 찾아지지 않아요?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점점 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서로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 바꿔서 끊임없이 수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상대방을 보는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너를 상담할 때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말 중에 하나가. 9% 12% 하는 파트너가 미팅에 뭐 종종 시스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스폰서가 와서 저와 상담을 합니다. 파트너가 이 모양인데 이따구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려. 그럴 때 잘라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의 특수 고객으로 잘 대접해야 됩니까? 당신이 당신의 특수 고객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9% 12% 하는 파트너는 여러분이 관리하는 특수 고객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고객입니다. 그죠? 그럼 나무랄 거 있어요? 없어요? 나무랄 게 싹 사라졌습니다. 특수 고객으로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뭐 시스템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어찌어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꾸면 이렇게 편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새로운 파트너를 늘리는 일에 초점을 그쪽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프레임을 바꾸는 질문 2번째 기적. 아까 로또 얘기했죠.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길 바랍니까? 이거 가끔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드려보기도 했던 겁니다.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당신에게 100만 원이 당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억.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100억. 나는 100만 원만 벌면 원도 한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내일 100만 원이 내일 아침에 딱 생기면 엄청나게 불행하죠. 기왕 말인데 내가 100억이나 불러나 볼 걸. 왜 100만 원이라고 얘기해가지고 100만 원이 딱 생긴 거야. 여러분은 그 순간 엄청난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100만 원, 그렇게 죽어도 원이 없을 100만 원이 생겼는데 그게 매달 나올 건데 자기 입을 막 손으로 때리고 싶은 거예요. 왜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냐고. 100억이라고 얘기할 걸. 실수로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을 꿈을 가지라고 할 때요. 여러분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내 꿈이 실현된다고 할 때 그때도 여러분이 100만 원, 5만 원, 50만 원, 200만 원 이럴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닐 거요. 그죠? 적어도 수억씩은 다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우리 비즈니스는요. 그런 책도 있었어요. 아메이의 기적이라고. 아메이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꿈꾸는 만큼의 기적이 아메이 안에서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구체적이고 간절한 꿈들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간입니다. 공간. 당신의 가정의 상황을 500m 상공에서 내려다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은 여름에 장마가 지기 전에 길을 가다가 여기 시골 출신이 아니라 잘 모르시겠네요. 시골 출신들은 압니다. 그냥 비포장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비 오기 전에 개미들 수백만 마리가 쫙 줄을 지어서 비 오기 전에 이사를 합니다. 비 올 걸 개미들은 먼저 압니다. 왜냐하면 비 오면 개미굴이 다 막 흙이 흙범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미들이 이사를 갑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참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저 며칠이나 살겠다고 저렇게 막 이고 치고 막 끌고 이사를 개미들이 이사 가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한 500m 상공에서 지상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공장 뚜껑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서 수백 수천 명이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야, 길어봐야 100년인 인생들이 저렇게 밤낮 없이 쉴 틈 없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을 달리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간 이동을 해서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루살이나 매미 같은 삶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매미는 일주일 살기 위해서 뭐 얼마 몇 년을 굼벵이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저 우물더미 속에서 몇 년을 굼벵이로 살다가요. 탈피를 해가지고 일주일을 매미로 살다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죠? 어쩌면 우리 인간들도 저 위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100년은 어쩌면 눈 깜짝할 사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순간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많이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 때 몇 걸음 더 물러서서 바라보면 어쩌면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넓은 그릇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자신의 삶을 정의해 보는 겁니다. 내 삶이 3년밖에 안 남았어, 1년밖에 안 남았어, 6개월밖에 안 남았어 이랬을 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확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야라고 하지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년밖에 안 남은 삶, 6개월밖에 안 남은 삶에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생각들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사물을 보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내가 한번 성과를 한번 내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내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 의미 없는 일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지만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이런 말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꼭 파트너나 뭐 고객과의 관계에서 누군가의 관계에서 하고 싶은 말을 했어. 그냥 참다. 바로 후회하는 경우가 더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객과의 접점에서 또는 뭐 형제, 자매, 친구, 이웃 이런 관계에서 어때요? 참고 참다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도 시원하게 한번 보여줬는데 보여주고 나서 후회하는 수가 훨씬 더 많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물을 대하는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냐 타선이냐 아니면 최악이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보는 거죠. 이게 나의 최선인가?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때요? 내가 지금 하는 이게 최선이야 아니면 차선이야 라는 쪽으로 계속 선택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지속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무지 어려울 때 바로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멘토가. 우리 스폰서라면, 우리 업라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멘토의 생각을 빌리는 거예요. 차용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선택이 바른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얼추 다 됐는데요. 이게 바로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 헨리 포드가 T 모델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를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 헨리 포드가 생각한 거 항상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싼 차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궁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1908년에 2천만 원짜리 차를 1916년에 8년 후에 700만 원짜리 차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차를 싸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골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차 7위의 차가 T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프레임을 달리 바꾼 사람이 있어요. 월리엄 두란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차를 싸게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쉽게 차를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전 세계 할부 금융의 시조입니다. 할부 금융의 시조예요. 그냥 먼저 차를 받고 매달 얼마씩 36개월, 뭐 48개월 이렇게 할부로 파는 거예요. 60개월 할부로. 그래서 이 시보레 이 차를 모든 사람들이 마이카 시대를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한 사람이 월리엄 두란트라는 사람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싼 차를 만들 수 있을까를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차를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세계 최초의 할부금융회사를 만든 사람. 이 프레임의 전환이죠. 이 정주영 할아버지 마찬가지죠. 우리 중동 사막에 가서 현대건설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모래밖에 없는 사막이고 한낮에 50도고 길도 없고 비 한 방울 안 오는 이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빌딩을 짓고 뭘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길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했다고 이 정주영 회장은 사막이니까 너무 좋잖아. 멀리 모래 파러 갈 필요 없잖아. 그 다음에 낮에 50도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 하면 어떨까? 길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고속도로를 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엄청난 돈벌이 아닐까? 비 한 방울 안 나.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 한 방울 안 오니까 24시간 일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보통 노동하는 사람들 25일 내외 하잖아요. 20일에서. 여름에는 비가 와가지고 20일도 못하는 날이 많고. 그런데 사막은 비 한 방울 안 나오니까 한 달 내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쉬는 날 없이. 물은 어떻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프레임을 바꿔서 아메이 사업이나 아메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에게 훨씬 더 쉽고 뭔가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프레임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